2월 9일입니다. 이 김명수가 요즘 아주 단연 화제입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언론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그러지 그냥 누구 이름 부르는 호명합니다. 저도 호명하고 싶어서 호명하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이라고 이름 붙이기 싫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김명수, 그 사람 틀려먹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왜 틀려먹었느냐. 제가 속았으니까요. 지하철 쇼를 한 사람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이 딱 대법원장이 왔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온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자,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그러니까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탔는데 막 거기까지는 이제 시외버스장까지는 관용차를 탔겠죠. 춘천지방법원장 차를 타고 거기서부터 시외버스로 동서울 터미널까지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서초동 법원까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서 서초동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방 하나 탁 들고 대법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자, 이 정도 쇼면 엄청난 쇼 아닙니까? 춘천지방법원에서 관용차를 타고 틀림없이 갔겠죠. 거기까지. 택시는 안 탔을 거고 거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거기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서울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또 동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내려서 서초동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서 가방을 딱 들고 입성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야, 저렇게 소통에 능하고 저렇게 진실하고 저렇게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 공정하고 그리고 온 쇼를 다 했죠. 국민들은 깜빡 속았는데 이때 이렇게 속은 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참 깜빡 속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깜빡 속았다.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의 코드들입니다. 아주 중요 재판에 나선 사람들이 거의 다가 중요 코드들을 앉혀놨습니다. 이 김명수가 이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라고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은 유죄가 되고 유죄라고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죄가 됩니다. 자,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재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 9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로비를 했습니다.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로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탄핵의 제물로 집어던져버린 그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딱 불러가지고 직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부탁했습니다. 나 이번에 임명동의안 통과시키도록 야당에 잘 얘기해줘. 여당은 걱정 없다. 야당에게 얘기해줘. 부탁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다 움직였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 취재에 따르면은 조선일보가 이 종합 취재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당시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이 법원 행정처 전직 현직 판사들에게 각자 출신 지역 대학이 겹치는 야당 의원들을 할당해가지고 인준안 찬성 로비를 벌이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정치꾼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꾼인 것 같은 냄새가 푹푹 풍기는 사람입니다. 또 청문회 준비팀은 2017년 9월 21일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 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강한 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극 양극 있는 강한 자력이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자기가 뭘 했다, 청문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그 내용들을 완전 파기를 시켰습니다. 디가우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강한 자력을 쏘아가지고 데이터를 완전히 복원 못하도록 삭제하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복수의 법원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정치를 뒤에서 하고 있었으니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또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자, 김미리 판사가 조국을 맡았고 계속해서 3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유임시키고 있고, 또 코드들을 형사 1수석, 민사 수석 부장 해가지고 거기 법원의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해서 빅4 안에 들어가는 자리에 전부 다 앉혔습니다. 또 법원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앙지법원장. 결국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대한민국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일 수가 있느냐. 이런 머리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판사냐. 지금 진짜 판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판사. 이제는 이제 진짜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이제 진짜 판사야 그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 진짜 판사야? 누구 때문에? 김명수 때문에. 김 대법원장, 김명수는 청문회 준비팀 2017년 8월 구성이 됐습니다. 법원 행정처 부장판사 1명, 평판사 3명, 총 4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장판사는 팀장입니다. 그 가운데 팀장을 포함한 3명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였습니다. 팀장을 포함한 3명이 다 팀장을 포함한 3명이 다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입니다. 인권법연구회가 마치 성골과 같은 짓을 했습니다. 성골, 진골. 성골 있죠, 성골.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성골, 순수 혈통. 이게 말이 됩니까? 청문회 준비팀이 대야 로비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인준 표결을 열흘 전인 2017년 9월 11일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부결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헌재 소장 인준 부결 소식에 김 대법원장이 좀 쇼크를 받아서 청문회 준비팀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문회 준비팀은 그 직후에 당시 야당이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의 출신 지역하고 고등학교, 대학 등을 분석해가지고 접촉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들과 출신지 등이 겹치는 전 현직 행정처 판사를 물색해서 해당 판사들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독립이 핵심인 일선 재판부 판사들에게까지 국회의원 전담 마크를 시킨 겁니다. 이런 자가 무슨 판사입니까? 출발부터가 더러웠습니다. 이건 출발부터 더러운 거. 청문회 팀이 그런 거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야당 로비하고 지역 이 출신 학교 다 조사해가지고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조사해가지고 로비시키고 이게 뭡니까? 행정처 출신이었던 A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문회 준비팀에서 야당 의원들 연락 지시가 있었다. 연락해서 설득하라는 취지였다. B 판사는 또 이렇게 합니다.
준비팀의 지시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부터 평판사급 행정처 판사까지 거의 총동원이 돼가지고 학연 지연이 있는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섰다. 행정처 출신이었던 그 A 판사, B 판사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자기들도 나섰겠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민걸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성근 서울고법부장판사가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김 후보자가 우리한테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찬성표 좀 찍어주십시오 라고 로비를 한 겁니다. 당시에 법사위원이었던 여상규 전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처 판사들이 김명수 후보자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 찬성 표결해달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로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임성근 이 판사, 서울고법부장 판사가 전화를 걸어서 김 후보자가 우리한테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지키겠다 했으니까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분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근데 이분을 이번에 먹잇감으로 어디로 보냈느냐? 탄핵판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하다가 딱 걸렸죠, 목에. 우리가 선악 판단을 할 때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선하다. 근본적으로 막 성격은 좀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좀 참 사람이 바탕이 선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저 사람은 겉으로 저렇게 부드럽고 저렇게 참 아주 부드럽고 정말 살살살살 녹아가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바탕이 악해. 악한 사람이야. 자, 김명수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임명동의안이 역대 최저 찬성률로 그나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3.7%. 이 사법부 수장은요, 50% 안 넘어가면요, 반이 과반수가 안 되면 임명 동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행정부 산하가 아니니까. 저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그 청문회하고 관계없이 내 임명하면 돼 하고 지금 다 계속 그렇게 임명하잖아요. 사법부 수장이라든가 이건 안 됩니다. 반 50%가 과반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3.7% 겨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로비 안 했으면 이 100%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법원 행정처 PC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청문회 준비팀에 있었던 한 관계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관례적으로 대법원장 청문회가 끝나면 사용한 컴퓨터는 디가우징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 야당 의원 명단을 준비팀에서 만든 적도 없고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원 접촉과 PC 디가우징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부 떨어야 되겠죠. 네. 아니 접촉도 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래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도 연락을 했는데요. 그래. 그런 인권법 연구회고 무슨 회원들은 그렇게 거짓말도 해야 됩니까? 대법원장을 위해서? 그 팀에 나와 있던 청문회 팀 말입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문회 관련 자료를 디가우징한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알죠. 실무자들이 왜 그걸 모릅니까? 이때가 처음 디가우징 했다는 겁니다. 디가우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력이 센 것을 컴퓨터에 딱 넣어가지고 돌리면 그거 완전히 지워져 버려.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는. 그거 또 법원 내부에서 당시 판사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두 김 대법원장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김명수는 본인의 국회 인준 표결 이틀 전에
당시 서울고법 소속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직접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 부탁하기도 한 겁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요청에 따라서 야당 의원 서너 명을 접촉했고 그 결과를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과 법률상 독립된 판사에게 정치권 접촉을 지시한 것은 벌써 그때부터가 직권남용,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든 청문회 자료를 복원 불가능하게 삭제한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김명수는 감옥 갈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감옥, 제 느낌에 그렇다 이거죠. 왜? 벌써 이 법률가들이 헌법과 법률상 독립된 판사에게 정치권 접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또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든 청문회 자료를 복원 불가능하게 이렇게 삭제시킨 것, 이건 공공기록물 폐기죄다. 감옥 안 가겠습니까? 한번 대법원장 출신이 죄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감옥 가야 되고, 죄 많은 이런 사람은 감옥 가지 않고 버젓이 정치꾼 이상으로 잘 살아야 되니, 이게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래도 굉장히 전통 있는 참 공정한 정말 사법부였습니다. 상권 분립을 딱 최후의 보루로 지켜나가는. 지금 이 김명수가 와가지고 사법부를 완전히 들통을 했습니다. 아마 감옥에 간다면 사법부를 갖다가 능욕한 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법원 대법원장을 더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지금 판사들이 좀 나가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나가달라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에 태양. 가장 그 새벽이 춥습니다. 지금 추운 시절입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의 태양,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활력 있는, 그리고 국가안보가 튼튼한 한미동맹이 굳건히 서는 그런 나라,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태양의 온기를 받으면서 곧 떠오르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